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우토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한 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숨겨진 비밀, 확인하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하일리 밀러라고 합니다. 저에게 아우토반은 단순한 도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우토반은 자유와 속도의 상징이었으며 그 완벽한 직선과 매끄러운 도로 표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 인프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자연스럽게 독일의 도로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독일 교통부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연구하고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세계 각국의 고속도로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독일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죠.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직업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도로는 단순히 차가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생명선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우토반은 단순히 독일의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세계의 도로 시스템의 표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도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의 기적을 상징하는 인프라 중 하나였고 독일 국민들에게는 그 자부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우토반의 장점은 단순히 속도 무제한 구간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도로 관리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에 있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아우토반의 유지와 관리는 국가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연간 수억 유로가 투입되어 도로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아우토반의 표준은 매우 엄격하여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죠. 차선의 폭, 가드레일의 높이, 표지판의 배치 등 모든 것이 규정에 따라 정밀하게 설계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로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독일의 아우토반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아우토반만큼 완벽하다고 느낀 도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프리웨이와 영국의 모터웨이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아우토반의 그 매끄러운 주행감을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속도로는 예술적인 풍경을 자랑하지만 도로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고 프랑스의 고속도로는 톨게이트에서의 긴 대기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우토반을 두고 세계 최고의 도로라 부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자제품과 IT 기술로 잘 알려진 나라로 그들의 도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속도로만큼은 독일이 최고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진국이라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겠거니 하는 정도였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길에 한국의 고속도로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시차 적응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 정연함과 쾌적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고속도로에 들어선 직후 마주친 톨게이트였습니다. 솔직히 톨게이트를 보고 처음에는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우토반과는 다르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의 고속도로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톨게이트 같은 번거로움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차는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도로교통부의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일리 씨, 한국에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차량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톨게이트를 자동으로 통과하면서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니 이게 정말 가능해? 싶었죠. 독일에서는 톨게이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금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톨게이트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상쇄시켰습니다. 단순히 요금을 받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진보된 방식이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잘 정돈된 표지판과 고속도로 진출입을 안내하는 주행 유도선이 보였습니다. 표지판은 크고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어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고 주행 유도선은 화려한 색상으로 도로 위를 따라 그려져 있어 마치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행 유도선의 색상이
한국의 전통적인 색감과 어우러져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부 담당자는 이 주행 유도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유도선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색깔별로 다른 출구를 표시해주고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저 도로 위의 색깔이 아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 도로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우토반이 속도와 효율성을 상징한다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편의성과 안전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도로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행 유도선에 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도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도로교통부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이 유도선이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주행 유도선은 단순한 안내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놀라운 교통안전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유도선의 색깔이 독특했습니다. 초록색과 분홍색으로 구분된 유도선들은 각각 다른 출구로 이어지는 길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한국 고속도로에서 이 유도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색깔별 유도선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이 유도선들이 큰 도움이 되죠. 내비게이션과도 연동되어 있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색깔의 유도선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듣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고속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안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고속도로에서 목적지를 놓치거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유도선까지도 세밀하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주행 유도선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 유도선 도입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유도선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주행 유도선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정확한 차선 유지와 출구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출구를 놓치거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도선이 도입된 이후로 그런 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유도선이 반사제로 되어 있어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단순히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넘어 도로 위의 안전까지도 고려하는 매우 세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의 직선화와 빠른 주행이 우선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우토반이 속도와 자유의 상징이라면 한국의 고속도로는 안전과 편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휴식인 줄 알았지만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국도로교통부 담당자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가깝게 주유소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는 독일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견인차를 부르고 몇 시간을 도로 한복판에서 대기해야 했죠. 그리고 다음번 보험갱신 시 올라간 보험료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회사에 연락한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분 후 멀리서 주황색 불빛을 깜빡이며 다가오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속도로 공단의 견인차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지 않았나요? 제가 묻자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선 고속도로 공단에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요금에는 이런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 요금 없이 안전하게 휴게소나 가까운 주유소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죠. 이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모든 비용이 톨게이트 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운전자들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지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견인차는 빠르게 우리 차량을 안전하게 휴게소로 이동시켰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친절하게도 근처 주유소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기름을 채우는 동안에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견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한 모든 대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기름을 채우고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저는 문득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보험회사는 불만이 없을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덕분에 오히려 사고율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줄어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울 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주유소는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주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셀프 주유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직원들이 주유해주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 셀프 주유소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서비스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담당자는 주유가 끝나자 창문 너머로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직원은 환한 미소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 친절함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서도 도입해볼 만한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에도 휴게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간단한 주차 공간과 화장실 정도만 갖춘 소박한 시설입니다. 주유소도 비싸고 셀프 서비스가 기본이라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첫눈에 보기에도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휴게소의 활기와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차를 멈추고 쉬는 곳이 아니라 작은 마을처럼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점까지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군요. 제가 놀라서 말하자 한국의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죠. 무엇을 먹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먹을 것도 정말 많아요. 사실 독일의 휴게소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기름진 패스트푸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휴게소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당자가 추천해준 호두과자를 비롯해 어묵, 떡볶이, 심지어는 전통적인 한국식 바비큐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호두과자와 어묵을 선택했습니다. 호두과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고 따뜻한 어묵 국물은 비행기에서의 피로를 잊게 해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호두과자가 한국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소시지와 빵이 그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맛과 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해 보았는데 이곳에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화장실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했고 휴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휴게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작은 동전 몇 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청결 상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이렇게 무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묻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부분 공공 화장실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지를 실감했습니다. 화장실 하나조차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운전자와 여행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독일의 아우토반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독일의 도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더 나은 시스템과 아이디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출장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과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으며 이로 인해 저는 앞으로의 교통정책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